안녕하세요, 이서연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홈스쿨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요즘 홈스쿨링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한글 홈스쿨링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한글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익숙하기도 하고 사실은 아이와 함께 뭐 쉽게 시작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시다가 하면 할수록 어떻게 이게 뭐지? 그쵸. 멘붕인 상태가 되는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요 바로 이 교재 아주 쉽고 신나는 한글 읽기 그리고 한글 쓰기 교재를 개발한 우리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맹유미 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은 제가요 세 가지 질문을 준비를 했고요. 그 세 가지 질문은 뭐 정말 특별한 질문 이런 게 아니라 우리 한글 공부를 할 때 중심이 되는 큰 새 덩어리라고 생각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바로 첫 번째 한번 질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은요. 한글 공부 언제 시켜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 질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아이가 관심을 갖는 시기가 가장 시작하기 적절한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이러한 이야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아이가 관심을 갖는 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제가 사실은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언제 우리 아이가 한글에 관심을 가졌다는 걸 알 수 있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우스갯소리로 아이들이 모야병에 걸렸을 때라고 말씀을 드려요. 맞아요. 네, 글자 지나가다가 이제 간판을 본다든지 뭐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 뭐 과자, 음료수에 써져 있는 글자를 보고 이 글자 뭐야? 저 글자는 뭐야? 어떻게 읽어? 라고 하면서 글자에 대한 질문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 그리고 내 이름 한번 써볼래? 엄마 아빠 이름 한번 써볼래? 라고 하면서 글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호기심을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내 아이가 글자에 대해 관심을 가졌구나 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연령으로 따지면 뭐 5세에서 7세, 그러니까 만 3세에서 만 5세 정도가 이제 시작하기 네. 적절하다라고는 하는데요. 사실은 아이마다 발달 속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개인차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를 가장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잘 관찰하셔가지고 그런 시그널을 탁 캐치하시길 바랄게요. 맞아요. 사실 부모님들의 입장에선 조바심 내실만 하죠. 뭐 옆집 누구는 한글을 벌써 깨쳤네, 누구는 뭐 한글을 쓰고 있네. 사실 조바심 나실만 한데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으시고요. 그러니까 내 아이의 한글 교육의 적기를 좀 파악하시는 게 가장 포인트일 것 같아요. 아이들마다 나이가 정확하게 뭐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뭐 어느 수준에 도달해야 이게 아니라 내 아이가 아까처럼 글자에 대한 호기심을 보일 때 그때가 내 아이의 한글 교육의 적기가 됐구나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고 사실 이때 아이한테 직접적으로 교육을 시켜주셔야 아이가 이미 흥미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재미있게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그 적기라는 게 아이 중심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엄마가 뭐 옆집 아이가 뒷집 그쵸. 아이가 이렇게 해서 부모의 어떤 불안감을 맞아요. 해소하는 것이 목표가 네. 되면 안 된다는 지점. 그쵸. 제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면서요. 네. 그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이 질문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가 한글을 쉽게 이제 딱 시작을 했다가 이게 뭐지 막 멘붕 오는 시기가 딱 요런 상황 때문에 그런 것 맞아요. 같은데 뭐냐면 그 아이가 한글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해서 좀 가르쳐 보니까 바로 흥미가 없어져서 네.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해졌는데 어떻게 하죠? 라는 건데 사실 이제 뭐 한글뿐만 아니고요. 영어도 그렇고 숫자도 그렇고 이 흥미라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흥미가 곧 학습 동기다라는 거고 이런 학습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흥미라는 거죠. 그렇죠. 네. 저 이 질문 듣고 나니까 좀 마음이 아픈데요. 사실 좀 부모님들께서 이런 질문과 고민을 이제 하시는 부모님들께서 내 아이를 어떻게 한글 지도를 했나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아이한테 아까 아이가 부모님께 질문을 했던 것처럼 자, 이 글자 어떻게 읽지? 이 글자 어떻게 쓰지? 라고 하면서 아이한테 질문 위주의 교육을 혹시 하진 않으셨는지. 그럼 아이의 입장에선 사실 아이가 뭐지? 아까 부모님한테 내가 질문하는 거 부모님이 나한테 복수하는 건가?
라고 생각은 안 하겠지만 사실 아이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교육 방법은 굉장히 흥미도가 떨어지는 교육 방법이에요. 반성의 시간. 네, 반성의 시간. 네, 반성 한번 해주시고요. 사실 이 한글이라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어른들의 입장에선 굉장히 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일직선, 뭐 곡선, 뭐 꺾은 선 이런 것들이 다 기호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기호들마다 이름이 다 달라요. 그렇죠. 쓰는 방법도 다 달라요. 네. 심지어 조합도 해야 돼요. 이 과정은 아이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한글 절대 아이들한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른들의 눈높이에서 아이들한테 당연히 이 정도는 알 거야 라고 접근을 하지 마시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들에게 맞는 적절한 티칭 방법을 찾아주시는 것. 그게 바로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한글 공부 그 흥미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지점이 뭐냐면 우리 아이가 진짜 태어나서 정말 약 뭐 5년, 6년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 그쵸. 공부라는 개념을 처음 맞닥뜨리는 네. 게 사실은 그쵸. 한글 공부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이가 한글 공부가 재미없어. 엄마가 이때만 나를 혼내는 것 같아. 엄마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이건 너무 지루해.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되면 공부 정서를 긍정적으로 형성시켜 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한글에 대한 공부 흥미도 정말 네. 중요합니다. 네. 네. 아이들한테 공부에 대한 시련을 주지 마시고 네, 흥미를 좀 찾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자, 우리 세 번째 질문인데 사실은 이 질문이 이번 영상의 핵심 질문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꼭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한글 공부 어떻게 해야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우리 한글 흥미가 중요하고 그렇다고 했는데 그럼 재미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재미있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 네, 부탁드릴게요. 맞아요. 자, 이제 부모님들께서 그래, 우리 아이 한글 공부 좀 시켜볼까? 라고 마음을 먹으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것, 이제 교재를 찾으신다든지, 그 다음에 뭐 방문 선생님을 알아보신다든지, 이제 학습지, 심지어 요즘 한글 과외도 좀 알아보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늘어나셨어요. 근데 물론 이런 거를 통해서 한글 공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포인트, 아까도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재미있게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쵸, 이 재미라는 포인트는 다 아이들마다 다르게 형성이 돼요. 어떤 아이는 몸으로 노는 거를 재미있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뭐 가만히 정적으로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는 게 더 재밌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 아이가 느끼는 재미를 가장 잘 아는 건 누구냐? 바로 부모님이시죠. 네, 부모님이십니다. 그러면 내 아이에게 한글 공부를 가장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부모님이 되시는 거겠죠. 그래서 부모님께서 내 아이의 눈높이에 잘 맞는 교재를 선택을 하셔서 부모님께서 직접 재미있게 홈스쿨링을 해주셔라 라는 게 한글 공부를 가장 재미있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바로 홈스쿨링의 장점과도 상통하거든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네. 홈스쿨링 장점을 생각해 보면 이거예요. 첫 번째, 아이의 성향과 컨디션을 잘 알고 그쵸. 접근할 수 있다. 네. 두 번째, 시간이나 장소에 막 크게 네, 구애받지 않고 맞아요. 세 번째는 여러 상황에서 내가 아이와 같이 있으니까 여러 상황에서 학습을 계속적으로 노출시켜주기 편하다. 그쵸. 이러한 지점들이 맞아요. 홈스쿨링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렇다면 네. 한글 홈스쿨링 그 성공하는 어떤 비결 같은 게 있는지. 예. 제가 이거에 대해서 부모님들께 어떠한 팁을 드려야 되나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고민을 정리하다 보니까 한 3가지 정도로 압축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오늘 3가지의 이제 홈스쿨링 팁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거. 첫째, 네. 공부를 시작할 때 첫머리에는 반드시 아이가 흥미를 느낄 수 있을 만한 재미있는 컨텐츠를 활용하셔라 라는 겁니다. 네. 근데 아이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을 만한 컨텐츠, 책 딱 펼쳐놓고 쓰자, 자 연필 쥐어주고 뭐 노트 펼쳐주고 이런 거 아니죠. 아이들은 네, 아이들은 이런 거를 가지고 절대 네, 흥미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 뭐 좋아하죠? 대체적으로 뭐 노래도 노래 좋아. 좋아하고 뭐 율동도 좋아하고요. 네. 그다음에 동화책 이런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접목한 한글의 컨텐츠를 가지고 공부 시작에 물꼬를 터 주셔야 우와, 한글 공부 좀 재밌네 라고 해서 인식이 잡히면서 홈스쿨링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 뭐냐면 우리 동기 유발 컨텐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뭐 동요라든지 이야기 스토리라든지 찬스라든지 네.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네. 거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 우리 공부하자 이러고서는 아이가 정말 책상 앞에 딱 앉으면 네. 너무너무 좋은데 네. 그건 사실 실상 그렇지 않다는 힘들죠. 거죠. 힘들어요. 네. 근데 아이한테 야 우리 한번 동요 들어볼까? 불러볼까? 뭐 스토리 한번 들어볼까? 이런 맞아요. 식으로 해서 아이를 조금 학습을 시작하는 그 물꼬를 터주시면 정말 편할 것 같아요. 네, 예. 맞아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컨텐츠나 가지고 또 공부를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 컨텐츠 중에서도 굉장히 공부적으로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동기 유발을 시켜줘야 이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실 그렇죠. 수가 있으실 네네. 것 같아요. 그러면 교육적으로 잘 짜여진 컨텐츠는 뭐냐? 제가 한 가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여기 아신나 이제 아신나 한글 시리즈 중에서 읽기 시리즈가 있고 쓰기 시리즈가 있어요. 근데 읽기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전 글자, 전 챕터마다 글자 동요 동영상이나 찬트 동영상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 있는 찬트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건 지금 자음 2권에 들어있는 거고요. 제가 키읔에 대한 동영상을 한번 좀 보여드려 볼게요. 아니 이 노래 제가 진짜 좋아해요. 이게 네, 너무 정말 중독성이 네. 있죠. 그래서 네. 한번 이거 진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가 팔을 쭉 뻗으면 그가 팔을 쭉 뻗으면 케이크 그가 팔을 쭉 뻗으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귀에 쏙쏙 박혀. 네, 맞아요. 사실 이 가사를 잘 이제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 가사는 그냥 나온 가사가 아니라 한글에 대한 이제 가획의 원리, 훈민정음의 가획의 원리를 이제 이 가사에 녹인 거예요. 그래서 뭐 기억에다가 선하란을 그었더니 크가 된다. 그리고 저희 모음 같은 경우에는 이가 팔을 쭉 뻗으면 네. 아가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가사를 저희가 다 써놨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 영상을 직접 보면서 가사만 들어도 한글의 원리와 모양과 네. 소리를 한 번에 다 정말. 익힐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공부가 충분히 네. 되십니다. 막 듣고 네. 나서 막 신체 활동 같은 거 같이 네, 맞아요. 글자 만들기 이런 거에도 너무 네, 재밌을 것 맞아요. 같고. 이가 팔을 쭉 뻗는 거 이런 그렇지. 식으로 좀 예. 신체 활동을 해주시면 훨씬 더 재미있게 느껴지겠죠. 맞아요. 네. 우리 그 동화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야기 맞아요, 한번 맞아요. 들려주세요. 예. 그래서 저희 요즘에 아이들 중에 뭐 동화책 싫어하는 친구들 없죠. 그죠? 네. 근데 그 동화에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한글이랑 직접적으로 공부가 된다. 이제 이러면 아이들이 훨씬 더 동기부여도 되고 재미와 그렇죠, 흥미를 느낄 거예요. 저희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시나 한글 쓰기 시리즈 중에 지금 2권을 가져왔는데요. 저희 아시나 한글 쓰기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챕터마다 짧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배울 글자가 기역, 니은, 디귿이거든요. 근데 그 기역, 니은, 디귿을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친숙한 가방, 나비, 다람쥐와 같은 낱말을 통해 가지고 먼저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낱말들이 속해져 있는 이런 재미있는 짧은 글을 읽은 다음에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본격적인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이 기억을 쓸 때 아까 판다 친구 몽몽이가 맸던 가방의 기억이네 이렇게 하면서 글자를 쓰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아이들이 스스로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가 많이 유발이 되는 네, 그런 네,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그 타겟 단어들이 스토리 안에 네. 들어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내가 그 스토리를 그쵸, 상상하면서 그쵸. 조금 공부하면 너무 재미있- 재미가 그쵸,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참 재미있는 과정입니다. 두 네네. 번째 비결도 있을까요? 네, 저희 두 번째 비결 같은 경우에는 요것 좀 부모님들께서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는데 바로 공부 시간은 짧게 압축적으로 좀 진행하셔라 라는 겁니다. 사실 5세에서 7세 아이들 한번 집에서 지도해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한번 앉아가지고 집중할 맞아요. 수 있는 시간이 짧죠. 네. 10에서 15분 정도면 굉장히 집중을 잘하는 친구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집중하는 요 시간에 압축적으로 좀 공부를 시켜주셔라. 그래서 더 이상 길게 늘어뜨리지 마시고 요 짧은 시간 내에 한글 공부를 맞춰주셔라 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글 공부를 했는데 어라 길지 않네. 네, 그리고 그쵸. 게다가 재밌네. 이런 느낌까지 딱 받게 되면 사실은 다음
다운 수업도 굉장히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아이들이 뭐 정해진 시간 10분, 15분이라고 해서 어떤 학습 목표가 끝나지가 않았는데 네. 10분, 15분 됐다고 시간이 됐다고 야 끝났어 책 적어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공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바로 이 10에서 15분 내에 공부의 기승전결을 다 끝낼 수 있는 그런 스몰 스텝 학습법으로 짜여져 있는 커리큘럼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스몰 스텝이라는 거 정말 쉽거든요. 말 그대로 작은 보폭으로 걸어간다는 건데요. 아이들한테 목표치를 짧게 주는 대신 그거를 자주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책이 이제 이 스몰 스텝 커리큘럼으로 짜여져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책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글자당, 그다음에 그 하나의 챕터당 뭐 4쪽에서 6쪽 정도의 그 분량으로 계속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 보시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까 이제 이야기를 읽었으면 사실 이 쓰기 같은 경우에는 활동하는 게 여기 한쪽, 두쪽, 세쪽, 네쪽. 사실 이러면 이제 기억에 대한 글자 쓰기가 다 끝나거든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딱 보시기에 뭐야 학습 분량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이걸 가지고 어떻게 다 공부를 해? 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구의 시각? 어른들의 시각인 거죠. 네. 그래서 아이들은 이 정도만 공부를 해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학습을 할 수 있고요. 근데 단 여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거를 빨리빨리 막 쓰고 빨리빨리 읽고 네. 이렇게 지도를 하지 마시고 한 글자 한 글자를 관찰하면서 천천히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는 게 바로 아이가 스트레스 없이 스몰 스텝 학습 방법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제가 진짜 보니까 너무 더 좋은 게 이게 스몰 스텝에서 뭐 4페이지에서 6페이지 이런 것도 있지만 그 하나의 활동이 너무 쉽게 진짜 아이들이 그냥 막 자신감을 가지고 막 할 수 맞아요. 있을 정도로 네, 그렇게 네. 구성이 되어 네.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네, 맞아요. 좋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아이가 스스로 나 한글 공부할래, 나 이거 자신 있게 할 수 있어. 아이들한테 자신감과 자존감을 길러주는 학습 방법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아이들이 성취감을 느낄 수 네네. 있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자 정확한 공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글 홈스쿨링 성공 비결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세 번째. 네, 마지막 세 번째 바로 이 책을 가지고 한글 공부할 아이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홈스쿨링을 지도해 주실 부모님에게도 좋은 책을 선택하셔라라는 겁니다. 네. 부모님들께서 이제 한글 홈스쿨링을 시작한다고 하실 때 주로 어떤 책을 고르실 것 같아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아마 뭐 이렇게 좀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막 결과물이 눈에 네. 딱 보이는 거, 뭐 네, 쓰는 네. 게 많거나 아니면 좀 빠른 시일 내에 그쵸. 빠르게 막 한 권, 네. 두 권을 빨리 끝낼 수 있는 책 네, 이런 거를 맞아요. 조금 선택하지 그쵸. 않으실까. 네, 예. 그 일명 이제 가성비 갑책을 이제 고르시겠죠. 네. 근데 그 가성비 갑책을 고르시는 대부분의 부모님들께서 이제 이런 나중에 후회를 하시게 됩니다. 아이가 너무 이제 하나에 할 수 있는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책을 잘 안 보게 되죠. 그 책으로 공부를 안 하게 되죠. 그렇죠. 이제 그럼 그 책과는 가성비 갑을 찾다가 이제 책장 속으로 영원히 이제 이별을 하게 되는 먼지가 쌓이게 되는 이제 그런 앞서 상황이 되는 말씀드린 거죠. 내용들이에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의 가장 부모님께 생각하실 거는 이 홈스쿨링을 가지고 공부할 주인공은 바로 누구다? 그쵸. 아이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책을 쓸 주인공인 아이의 눈높이에 맞는 책을 좀 아이가 맞아요. 좋아하는 컨텐츠나 좋아하는 요소들이 많은 책을 좀 선정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이제 홈스쿨링을 시작하신다고 했을 때 인터넷을 막 찾아보면서 이제 인터넷 서점에서 네. 책들을 고르시는데 저는 이제 아이와 함께 손을 잡고 서점에 그렇죠. 직접 가셔서 네. 아이들한테 책도 좀 보여주시고 나 이 책 재밌는 것 같아. 이 책 좀 흥미가 있어 보여라고 관심을 보여주는 그런 책을 선택을 해야 아이도 내가 선택한 책이니까 훨씬 더 재미있게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책 골라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처럼 우리 뭐냐면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그쵸. 책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이한테 맞는 책을 이렇게 고르는 것도 맞는데 사실 우리 홈스쿨링은 어머님, 이제 아버님, 부모님들이 좀 이끌어줘야 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책이 꼭 아이가 쓸 거지만 사실은 부모님한테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면 더 좋거든요. 그쵸. 예. 저희가 이 책을 기획을 할 때 아이에게도 저희 책의 제목처럼 아주 쉽고 신나게 할 수 있는 책 그리고 플러스
부모님도 아주 쉽고 신나게 홈스쿨링을 할 수 있는 책을 좀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저희들이 이 책 안에 그런 요소들을 좀 많이 녹여놨거든요. 사실 부모님들에게 가장 좋은 책은 커리큘럼이 탄탄한 책이에요. 맞아요. 이 책을 가지고 흐름대로 쭉 공부를 했는데 내 아이가 한글을 다 뗐어. 이것만큼 훌륭한 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조금 더 공부를 시키고 싶은데 조금 더 지식 확장을 시켜주고 싶은데 사실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요소들이 좀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요소들을 다 담아놨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이 홈스쿨링에 대한 고민 상담을 받을 때 어머님들께서 아버님들께서 의외로 이 홈스쿨링을 할 때 아이와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면서 풀어가야 되는 건지 너무 막연하고 맞아요.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맞아요. 아이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내 자녀에게 공부를 잘 가르쳐 줄까라는 부담감도 있으시고 사실 그런 교육에 대해서 안 해보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해놨냐면 지금 이거는 아시나 한글 쓰기 책인데요. 여기 쓰기 책 하단에 보면은 부모님 도움말을 적어놨어요. 근데 이 도움말이 단순하게 그냥 이 글자에 대해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어떻게 칭찬하는지 이 글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지를 아이의 대화체로 전부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 도움말만 아이한테 읽어주셔도 그냥 저절로 홈스쿨링의 대화의 물꼬가 터지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도움말 충분히 활용하시면서 이제 홈스쿨링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부모님들께서 한글 공부만 또 원하시지 않잖아요. 우리 아이가 좀 지식도 확장해 줄 수 있고 좀 이런 상식이나 이런 것들도 좀 많았으면 좋겠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 주제 연계로 해서 지금 이 가방, 나비, 다람쥐 아까 여기 있었던 기억, 니은, 디귿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아까 나비가 나왔죠? 그래서 그 나비를 가지고 관련된 활동을 넣어본다든지 또 다람쥐와 관련된 읽기 자료를 넣어줬어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아이들과 이 본책의 공부가 끝난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을 읽어주시면 훨씬 더 지식도 확장이 되고 더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게 사이즈가 딱 미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아이의 가방 속에 넣고 다니시면서 수시로 읽혀주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책 안에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네. 책 안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고. 네, 지금 네. 보니까 진짜 관련된 내용으로 뭐 종이 접기도 하고 흥미로운 어떤 사실 네. 인물에 대한 사실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좋아요. 네네. 그런데 또 하나 부모님들께서 본책도 공부를 좀 더 했는데 우리 아이 조금 더 공부를 더 시킬 수는 없을까? 복습을 좀 더 시켜줘야 되진 않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있죠. 근데 이미 이 책은 다 나갔고 더 할 거는 없고 사실 그래서 책을 한 권 더 구매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 고민을 싹 다 해결해 드릴 수 있게 바로 저희 홈페이지에 키출판사 홈페이지에 저희 아신나 쓰기와 관련된 이런 저희 무료 프린트 학습지까지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출력만 하시면 이제 바로 이거를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아이들 낱말 카드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 낱말 카드 같은 거 저희가 다 이렇게 예쁘게 제작을 해놔서 요것도 이렇게 출력만 해서 쓰시면 아이들과 재미있게 요걸 활용해서 놀이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료. 그래서 저희 책을 가지고 커리큘럼부터 시작해서 뭐 동요 있죠, 동영상 있죠, 뭐 이런 프린트 학습지 있죠, 뭐 작은 활동책에 이런 부가 자료도 있죠, 그다음에 낱말 카드까지. 어머님들 이거 더 이상 뭐가 필요한 게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활동지랑 그리고 이 낱말 카드 같은 경우는 뭐 작게도 그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작게 뽑으셔서 우리 수시로 조금 만날 수 있도록 아이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얘네들은 우리 그 키출판사 여기 밑에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시면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더 그 어떤 도움 받을 수 있는 좀 채널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좀 소개시켜 주세요. 저희가 아신나 한글 시리즈를 가지고 유아 한글 이제 홈스쿨링 스터디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건 약간 비정기적이긴 한데 지금 벌써 3기 부모님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저희 그 키출판사 키스터디 카페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부모님들이 직접 저희 교재로 한글 홈스쿨링을 해주시고 난 후기들을 다 작성을 해주세요. 근데 그 후기가 완전 좀 진국인 게 내가 직접 자녀를 가르치면서 느꼈던 고민들, 그 다음에 이렇게 했더니 이 방법은 정말 훌륭한 방법이더라 라는 것들을 다 공유해 주시고,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해결하지 못하신 그런 이제 질문거리들은 저희
모니터들이 전부 다 그거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드리면서 이제 해결책을 같이 찾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 많으니까 사실 그 사례들만 봐도 굉장히 맞아요. 홈스쿨링 하는 데 예, 많은 도움이 도움이 돼요. 되죠.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도 오셔서 한번 그 글들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좀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요건 사실 자랑인데요. 저희가 얼마 전에 JTBC의 알짜왕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한글 신동이라는 네네. 거에 대한 이제 봤죠. 네, 보셨죠. 네. 프로그램이 하나가 나왔는데요. 거기에서 글쎄 그 친구가 저희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만든 사람으로서 굉장히 뿌듯한 그런 사례였는데요. 사실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은 아이들과 많은 부모님들이 저희 책을 가지고 그래 한글 홈스쿨링 할 수 있어. 아, 이렇게만 하면 쉽게 되겠네라는 용기도 얻으시고 좀 많이 저희 쪽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 외로요, 우리 키출판사 유튜브 채널에서는 우리 책에 들어있는 일부 동영상도 올라가 있고요. 또 추가 학습 자료들, 동영상, 영상들 많이 네.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한글 공부하면서, 한글 홈스쿨링 네. 하면서 또 재미있는 한글 활동들 진짜 많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조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네. 예,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세요.